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종목도 세 종목 정도 리뷰를 할 건데, 자, 이 지난밤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럽장을 봤었는데, 유럽장에서 이제 또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방산주가 좀 아침에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은 그 보유자 관점에서 바라볼 업종이 있고 또 신규로 공략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저는 오늘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은 그 종목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한번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15종목이 다 현재 제가 아까 봤을 때 현재가 기준에서 다 빨간불이었고요. 그 전에 제가 매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밴드나 이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은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 먼저 리뷰를 또 할게요.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종목인데 조만간 2차 목표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2차 목표가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관신 정책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이관신 정책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1월달 이제 부천 공장 가동률 거의 꽉 찼다라는 부분들하고 이제 합산 가동률도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공장하고 이제 85%, 작년에 75%였는데 가동률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 중국으로부터 이 수요가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관신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차트를 한번 땡겨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 한번 띄워놓고 거래가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가적인 파동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이 아닌 상황에서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들의 특징은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급감하면서도 횡보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지금은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3차 목표가는 48,500원까지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하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보르노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좀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직전에 신고가 영역 125,900원 부근에서 우선은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만, 저는 뭐 전반적인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뭐 AI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눌리면 아래꼬리 달리고 눌리면 아래꼬리 달리고, 그러니까 밑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자, 우선은 약간의 좀 희망적인 생각과 함께 신고가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우선은 125,000원을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우선은 4차 목표가는 125,000원까지 우선 열어두고, 그리고 나서 체결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볼지 안 볼지 여부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AI 의료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약간 트레이딩할 만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사실 편입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2월 5일날 편입을 해서 거의 20%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AI 의료 쪽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두 가지를 뽑아본다면은 딥노이드하고 그리고 이 코어라인 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호주 폐암학회가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이제 파라곤 케어라는 이 종합 헬스케어 기업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이 호주 국가 폐암 검진 기반 관련된 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호주 폐암학회에서 이 폐암과 관련된 이런 진단이나 AI 관련된 기술, 이런 이슈가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시가 부근이 이전에 전고점, 이 종가 기준에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돌파갭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이제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아직까지 좀 높게 제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 거의 20% 이상의 목표 수익률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1,400원 계속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여러분들 뭐 최근에
LNG 관련된 뭐 수출을 시작을 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LNG 뭐 또는 석유 수출수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피팅밸브 관련된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익을 얻을 것이다. 반사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포커스를 잡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아이디어. 이제는 그 안에서 후속 테마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새롭게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14,120원입니다. 14,12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나 테마를 선택을 했었을 때 저는 이왕이면 신규 상장주가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자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자료 보면서 왜 제가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 석유 시추와 이 가스 시추를 늘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이 관련해서 좀 짜증 나시잖아요. 솔직히 주식하시는 분들 뭐만 올라갈 것 같으면은 뭐 관세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탄소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은 결국에 기업들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이 관세 때문에 지금 K철강 뭐 초긴장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만 찾고 있는데 자, 정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탄소세는 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중국 철강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수단으로서 이 탄소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요거와 관련된 시장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자료 많습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중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자라는 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리 기후 협약을 뭐 탈퇴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탈퇴를 하면서 오히려 EU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CCUS 쪽에 대한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탄소세에 부과를 한다면 왜 CCUS 관련된 산업이 수혜를 받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탄소 배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CCUS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 탄소세 부담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하고 연계 가능성 증가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 탄소 중립과 목표와 맞물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런 장치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기존 산업과의 연계 및 신사업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계속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에어레인의 핵심 사업과 CCUS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뭐 기체, 가스 이 분리 관련된 그 기술,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CCUS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 시에 CCUS 수요 증가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요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나 이 가스 시추스를 늘려서 뭐 이런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이 가스를 LNG를 수출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좀 살림살이를 좀 나아질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주요 정책 석유 가스 시추 증가 시에 탄소 배출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CUS 도입 필요성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아니면 엑소모빌과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지금 CCUS 투자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탄소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은
결국에 이 종목이 아마도 베스트 탑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조금 만들어 가고 있다가 삼각 수렴이 좀 나와주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아직까지 크게 터지지 않았고요. 지금 정도에 사놓는다면은 이평선들 정배열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 한번 분위기 타면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은 목표가 무난하게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한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이전에 좀 약간 저항대를 좀 받았던 우선 1차적으로 16,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3시 40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장에서 이 대기장에서요. 리커션 파마스티커스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쪽 관련된 부분들 투자 아이디어하고 AI 의료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방송 3시 4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